자, 466페이지 예제입니다. 예제. 자, 일단 문제는 뭐 기부금 조정명세 사라는 거니까 문제 안 읽고요. 자, 자료 1번부터 보죠. 자, 자료 1번에 보니까 자,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되어 있고요. 보니까 여러분 천안시청에 400만 원을 기부했다. 4월 30일자에 기부했죠. 근데 보니까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이래요. 그럼 이건 어떤 기부금이에요? 그렇죠. 법정 기부금이죠, 여러분들? 이재민 구호. 자, 그 다음에 5월 31일자 보죠. 자, 5월 31일자에 사회복지법인에 300만 원 기부했고요. 그 다음에 적요 보니까 고유목적 사업비로 기부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기부라는 게 그 해당 목적에 맞게 기부해야지.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법인인데 거기에 있는 고아원 원장님한테 그냥 뭔가를 대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그건 비정기부구나. 비정기부금. 왜냐면 기부하는 건 맞지만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맞죠? 혹시라도 문제에서 고유목적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비정기부금으로 돌리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월 30일자 보겠습니다. 6월 30일자. 자, 남서울대학교에 400만 원을 기부했는데 보이시죠? 대표이사 총동창회 기부를 했대요. 총동창회 기부. 그러면 여러분 동창회 보이시죠? 동창회. 동창회니까 어떤 기부금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비정기부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비정기부금이니까 뭐예요? 기타 사유출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9월 30일자에 자, 광진 장학회 900만 원 기부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장학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기부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학교 같은 데에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건 법정이었죠. 지금은 그 학교에 한 게 아니라 장학단체이게 장학단체. 그렇죠? 그럼 이거는 법정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공익성이 있으면 지정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정기부금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주석 1번 보시죠. 주석 1번? 왜냐면 강진장학회 그 적요란에 주석 1번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니까 자, 고유목적 사업비 900만 원 중 700만 원은 현금으로. 일단은 현금은 괜찮죠? 현금주의니까. 자, 현금으로 나머지는 약소거금을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그럼 어음의 만기 봐야 되죠. 어음은 만기일에 현금이 되는 거니까. 보니까 약소거금의 만기일은 내년도 1월 31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올해 연도의 기부금은 7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700만 원은 지정기부금이 맞지만 나머지 200만 원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 200만 원 해야 되겠죠. 유보. 그렇죠? 대신에 장부에는 컴퓨터가 900만 원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럼 얘를 700만 원하고 200만 원 쪼개셔야 된다라는 거 장부에서 900만 원 처리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무슨 말인지 좀 이따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볼게요. 자료 2번. 자료 2번. 뭐야? 이거 제가 이렇게 했군요. 자, 자료 2번. 자, 보니까요. 자, 10월 6일에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대요. 특수관계 없어야 돼요. 자,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종교단체 했나봐요. 자, 재단 광명으로부터 시가가 100만 원인 토지를 500만 원에 매입하고, 고가 매입이라고는 잘 안 줘요. 시험 매입하고라고 주지. 매입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500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장부에서는 차변의 토지를 500만 원 잡은 거예요.
아시죠? 근데 세법은 이거죠. 야, 고가 매입이잖아. 비싸게 샀죠? 근데 특수관계 없대요. 그럼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고가 매입이다라는 건 의제기부금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까지는 비싸게 사도 괜찮아요? 얼마까지는? 그렇죠. 130, 시가의 130%까지는 괜찮겠죠? 그래서 130만 원까지는 그래, 인정. 근데 130만 원보다 더 주고 샀네. 370만 원을 계산하시면 그건 특수관계 없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볼게 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처리 이거 이해되세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세법은 현금 500만 원 나갔죠? 나간 거 미안하지만 이 토지는 130만 원까지만 인정. 맞죠? 130%인 정상가액까지만 토지를 산 거고 너는 나머지 370만 원 기부한 것으로 볼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분계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T 텍스? 이거. 그럼 일단 송금 산입 나와야 돼요. 장부는 기부금 0, 세법은 기부금 370. 됐죠? 그래서 송금 산입. 장부는 토지라는 자산 500. 세법은 토지라는 자산 130. 그럼 자산을 줄이는 마이너스 유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그렇죠? 하시고 중요한 게 또 뭘까요? 회사의 기부금은 안 잡혀있어요. 예. 자료 2번 거. 하지만 세법은 얘를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죠. 그죠?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면 지정기부금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그 단체인지도 알고 계셔야 돼. 그제기부금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지정기부금에 370만 원을 별도로 여러분들 직접 넣으셔야 돼, 이때는. 불러오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 해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좀 고칠게요. 저자분 안 고치셨죠? 분명히 안 고쳤구나. 자료 3번에 가로 2번 있죠? 자료 3번에 가로 2번에 반영 후 보이세요? 반영 후? 그 반영 후를 지워주시고 후 지워주시고요. 시험에는 무조건 전으로 내요. 그래서 후를 전으로 바꿔주세요. 알죠?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으로 돼요.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으로 바꿔주시고. 시험용으로 맞출 거예요. 시험용으로. 보니까 자 기부금 반영 일단 자료 3번에 가로 1번 볼게요.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기부금 지출 후 맞죠? 당기순이익이니까 자 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3번에 가로 2번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 고쳤죠? 저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자, 동그라미 1번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은 가산주 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은 차감정인데 얘를 그대로 넣으시면 큰일 나요. 그렇죠? 왜냐면 기부금 세무조정도 반영 한 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많이 낚여 진짜로. 조심. 자, 그 다음에 아래 자료 4번 볼게요. 보니까 자 단기말 현재 남아있는 2월 세무상 2월 결손금의 명세는 다음과 같대요. 그럼 우리가 아까 그 기준소득금액 구할 때 2월 결손금 뺀다라고 했죠. 문제 보시면 2008년도에 500만 원의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2017년도에 2월 결손금 4천만 원. 여기에서 어떤 것만 뺄 수 있어요? 2023년도 입장에서는 2017년도에 발생한 2월 결손금 4천만 원 뺄 수 있겠죠, 여러분들. 2008년도에 발생한 건 5년간 2월 되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2017년도 것만 빼세요라고 언급을 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67페이지 맨 위에. 자, 자료 5번입니다. 자, 2018년 일반 지정기부금, 최근에 일반기부금 바뀌었으니까 일반기부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보니까 자 2018년도에 그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4천만 원이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2022년도까지 2,500만 원이 일단 송금으로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2018년도 지정기부 한도초가 4천만 원 중 2,500만 원 뺀 1,500만 원만 우리가 송금으로 올해 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요. 오케이? 이 문제가 제일 최악이라고 가정을 한 거, 제일 최악. 요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갑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과목별 세무 조정의 맨 아래, 여기 업무용 승용차 이쪽이요. 자, 클릭. 하시면, 일단 무조건 얘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기. 불러오기요,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부터 먼저, 무조건. 자, 불러오기 하시면, 예. 하시면, 우리 지금 아까 봤던 뭐 천안시청, 사회복지법인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좀 가려져 있는데 유형이 전부 다 이거 지정기부금입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지정기부금으로 가지고 와요. 알죠? 이건 좀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지정기부금은 내버려도 되지만 법정기부금이나 비정기부금은 별도로 건드려야 되겠죠. 자, 건드려 볼게요. 자, 일단 4월 30일 날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요 4월 30일 있죠? 어떤 기부금이었어요? 아까 법정이었죠?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 기부금 성격 안 외우시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 기부금이니까 얘는 여기 라인 쪽 있죠? 이재민 구호 쪽 라인이 첫 번째 칸이잖아요. 여기에 유형을 클릭해서 1번 쪽이 법정이거든요. 2번이 지정이고. 클릭 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정기부금 2번으로 잡혀져 있어요. 무조건. 요걸 법정이니까 특례기부금 얘로 돌리시면 돼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얘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인데 우리 아까 지정이었죠. 사회복지법인은 공동모금회가 법정이었고요.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남서울대학교는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였죠. 그럼 얘는 어떤 기부금이에요? 총동창회 기부금. 동창회. 그렇죠? 비지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남서울대학교의 6월 30일 세 번째 칸. 이 대표이사 총동창회 기부금은 우리가 비지정이니까 얘 클릭해서 4번 기부금 돌리시면 돼. 4번. 여기 클릭해가지고 유형 쪽 클릭하시면 기부금 세팅할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그 밖의 기부금, 요게 비정기부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돌리고 바로 세무조정 들어가겠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원칙이니까. 자, 조정 등록 누르고요. 일단 좀 삭제 다 하고 입력 좀 해볼게요. 원래는 삭제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럼 알아서 비정기부금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아래. 그죠? 그래서 위쪽에 비지정 기부금 보시면 여기 어음지급 기부금도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우리가 얘일 것 같네, 얘. 여기. 향후에 중종단체, 요게 여러분들 우리 친목단체 이쪽 동창회 그놈들이잖아. 동창회 그놈들? 동창회 쪽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얘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이니까 맞는 표현 같네, 얘가요. 요게 비정기부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리고 위에 있는 어음기부금이 아까도 우리 유보하는 거. 알죠? 요거는 별도로 걸어줘야 된다라는 것도 주의하시고. 그럼 얘 걸면 기타 기부금 얘요. 그래서 기타 기부금이 비정기부금 세무조정 하는 겁니다요. 자, 확인 누르고 400만 원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광진장학회 주의하셔야 됩니다. 광진장학회.
자, 일단 그럼 광진장학회가 아까 우리 회사는 900만 원으로 기부금 처리해서 이렇게 기부금 900만 원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우리 아까 광진장학회가 700만 원은 현금이었고 나머지 200이 어음기부였죠. 그럼 여기서 세법상 올해연도의 기부금은 얼마예요? 그렇죠. 700이 되겠죠, 여러분들. 700. 그래서 요거 세법상 기부금을 돌리셔야 돼. 700. 되세요? 그래서 여기 700. 자, 근데 다시 회사가 분명히 여기다 적은 건 900이 맞거든요. 맞으니까 200만 원을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데 이 200만 원은 내년도의 기부금이지 올해연도의 기부금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우리가 기부금 유형을 비정기부금을 세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죠? 이렇게 하는 걸로 답안이 최근에 인정돼가지고 예전에는 원래는 그냥 700만 원 넣고 끝내는 거였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장부에서 처리한 걸 200만 원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는 게 답입니다로 바뀌었어요. 알죠? 그래서 200만 원은 내년도의 기부금이니까 그냥 비정기부금 세팅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짜증나죠, 이게. 저도 솔직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정기부금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200만 원만큼은. 알죠? 그럼 비정기부금이 여기 그 밖의 기부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밖의 기부금. 그다음에 얘는 그냥 위에 있는 거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200만 원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예요. 이게 좀 짜증나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다 세법상 기부금 700만 원 넣은 게 편하잖아요, 그죠? 좀 편한데 이렇게 하래요. 잠깐만, 그게 아마 104회차였나? 해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해답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10월 10일 날 만기는 이게 2024년도입니다. 옛날면 이거 바꿔야 돼요. 만기가 2024년도면,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문제여서 그래요. 2023년도 문제다 우리 바꾼 거예요. 바꾸면 만기가 내년도니까 이 1,000만 원 중에 올해 연도 기부금 0원이잖아, 0원.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0원. 근데 갑자기 여기 답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음지급. 우리가 세법상 기부금 0이니까 입력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기타 기부금, 어음지급 기부금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왜냐면 회사가 분명히 1,000만 원 처리한 건 맞으니까 기부금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우리 시험 목적으로 가야죠, 뭐. 그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맞긴 해요. 답변하지 말 좀 뭐 하는 건 잠깐만. 저기 애야.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조심하실게.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이거 비정기부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였어요, 얘는? 아까 송금불사 유보였죠. 귀속시계 차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조정 등록 누르시면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정 등록 누르시면 컴퓨터가 우리가 전부 다 600만 원을 비정기부 세팅해 놨잖아요. 이 중에서 400만 원만 리얼 비정기부금, 나머지는 우리가 유보였죠. 어음지급 기부금. 그래서 여기다가 어음지급 기부금을 또 돌리셔야 돼요. 세부정을.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여기서 어음 치시면 어음지급 기부금. 얘는 유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좀 이런 건 조심하세요. 기타 세율 아니니까. 금액은 200. 이렇게 해야 600이 총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저도 이렇게 설명하기 더 힘들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료 2번 거예요. 자료 2번 거. 자료 2번은 우리가 기부금 안 불러왔죠. 이게 종교단체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 불러왔죠. 여기 370만 없잖아요.
근데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이 되죠. 370만 원만큼 의제 기부금.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유형 아까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취급해 간주했죠. 간주. 맞죠? 그래서 얘를 유형을 지정기부금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종교니까. 자료 2번 되세요? 그래서 얘 종교니까 여기 찍어가지고 일반 기부금으로 돌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의제 기부금도 어디 쪽에 기부한 것처럼 의제하니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최근에는 뭐 서울시 낸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서울시면 이때는 법정 기부금 쪽으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아셨죠? 됐고요. 그다음 날짜는 10월 6일에 한 걸로 보는 거죠. 10월 6일 날 했으니까 요 간주를. 그래서 10월 06일. 적요는 적당하게만. 그죠? 조교는 조교는 적요는 뭐로 할까요? 뭐 종교단체 기부라고 할까요, 그냥? 종교단체 뭐 기부 적당하게만 좀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명도 직접 치시는 거고 없으면 안 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은 법인명 재단 광명이라고 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재광명 치시고 그 금액은 370만 원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간주기부금 나오면 일단 얘가 1순위로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무정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었어, 아까 여기. 장부는 토지 500 잡았지만 세법은 토지 130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줄이는 마이너스 유보 했었어요. 여기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되세요? 꼭 그래서 고감의 의제 기부금은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도 있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조정 등록 누르고요. 왜냐면 간주 기부금은 컴퓨터가 안 걸어요, 절대. 조정 등록 누르고 송금 산입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여기. 그럼 검색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간주 기부금은 아마 검색 기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죠, 보니까요. 뭐 자산 처리한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거 직접 입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좀 괜찮은 거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간주기부금이라는 게 그냥 간주기부금. 자, 간주기부금이라서 뭐 토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간주기부금 370만 원.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한 거죠. 추이는 아니고. 그래서 유보 발생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됐고요. 기부금 쪽은 워낙 잘 내니까 이런 것들 좀 여러분 해주시고.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보면 뭐를 해볼 거냐면, 자, 이제는 세무정 다 했죠?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이러고 닫으시면 안 돼요. 뭘 확인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바꿨죠? 기부금 세무조정을 반영 전이 가산조정이 1억 5천, 차감조정이 5천만 원 바꿨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가산조정이 600, 차감조정이 370만 원 이렇게 있다도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난리 나요. 요거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의제기부금과 얘가 제일 장난 많이 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특히 얘요. 얘는 전통적으로 장난 진짜 많이 쳤어요. 그러면 가산조정은 1억 5천이 아니라 1억 5천 6백이 돼야죠. 이 600만 원까지 반영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가산조정에 기부금 자체에 대한 600만 원 더한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차감조정이 방금 3억이래. 370만 원 간주기부금 있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차감조정에도 5천만 원이 아니라 5,370만 원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셨죠? 이것 좀 주의. 자, 그러면 이제 나오고요. 해석했으니까 종료하고.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쪽은 말 그대로 세법상 기부금 넣는 거예요. 넣는 거고, 이제 아래 요 자료 2번 있죠? 요 2번. 요 2번에서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 구하는 거예요. 기준소득 금액. 자, 근데 여기가 막혀져 있잖아요.
막혀져 있는 걸 여기 수정을 누르시는 겁니다요. 자, 수정 눌러볼게요. 눌러요. 그럼 이게 이제 흰색으로 활성화가 될 거예요. 되시죠? 그럼 이 자료, 단기순익 요런 자료가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료 몇 번에? 그래서 3번에 있죠? 자료 3번에 단기순익, 기부금 반영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결산선 단기순익 2억.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입금 산입은 1억 5천 아닙니다요. 1억 5천 6백이었죠. 아까 기부금 자체에 대한 가산 조정이 6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그리고 송금 산입은 차감 조정인데 얘도 5천만 원이 아니라 5,370만 원이죠. 그래서 5,37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알아서 컴퓨터가 기부금 합계까지 더해가지고 기준소득 금액을 구해줘요. 이게 아마 3억 2천인가 봐요. 2천.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1번 기부금이요. 이쪽이죠. 자, 다 했고 이제 기부금 조정란 갑니다. 기부금 조정. 머리 아프시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부금 조정 가시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2월 결손금 보이시죠? 그럼 요 2월 결손금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놈만 의미가 있었죠. 그럼 요거에 대한 자료 어디 있어? 2월 결손금 자료. 그렇죠. 4번에 있죠. 4번에서 몇 년도 거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2017년도 거만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2017년도 거 4천만 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줘요.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것도 머리 아프니까. 자, 그러면 쭉 가면 이제 우리 자료 5번 남았죠. 자료 5번. 여기서 합니다. 여기 쭉 아래로 가시면 여기 기부금 2월액 명세라고 있어요. 이게 기부금 한도 초과 올해 여러분들 한도 있으면 송금으로 넣는 거거든. 추인하는 거. 자, 그럼 여기 제가 아까 사업연도는 그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업연도 적는다라고 했죠. 몇 년도에 발생했대요? 그렇죠. 2018년도. 그걸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2018년 이렇게 직접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2018년 이렇게 여기다가 2018년도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커서가 가는 게 그럼 2018년도에 발생한 한도 초과가 어떤 기부금 한도 초과냐 넣는 겁니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지정기부금, 그렇죠. 2번이 지정기부금이라면서요. 그래서 2018년도에 발생한 지정기부금이다 그 뜻이고, 그럼 21번에 넣는 건 그럼 2018년도에 발생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얼만데? 그 말입니다. 얼마래요? 4천만 원이었죠? 4천만 원이 2018년도에 한도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4천만 원 넣는 겁니다요. 그 년도에 발생한 거 전체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공제액은 2023년도 전에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미 송금으로 먹은 거. 맞죠? 그게 얼마래요? 그렇죠. 2,500 자료 5번에서요. 기공제액 2,500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2,500. 그래서 공제, 올해 송금 먹을 수 있는 건 1,500만 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다 먹을 수 있냐 없냐 우리가 한도가 1,5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돼 올해. 맞죠? 그럼 얘는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냐면 위에 3번 보시면 여기에 일반 기부금 한도액 계산이라고 있죠. 3번 네모 3번에 위에. 이게 일반 기부금이 지정 기부금이잖아요. 아까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2,76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1,500만 원 이상이니까 다 올해 송금 먹을 수 있겠죠. 남아있는 1,500만 원이요. 이해되세요? 얘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죠. 얘가 만약에 1,300만 원이라고 하면 1,300만 원까지만 먹을 수 있는 거고. 되세요? 그럼 올해 한도가 2,760만 원 송금 먹을 수 있는 한도가 넉넉하죠. 넉넉하니까 다
올해 연도에 1,500만 원은 또 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1,500만 원 하게 되면 차기로 넘어가는 네, 2018년도 지정기부 한도초가 이제 남아있지 않고요. 자,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들? 자, 됐어. 그리고 이제 이 2월 송금 추이는 또 뭐냐면 우리가 기부금 한도 쪽이니까 얘는 세무조정 하시면 난리 나는 거죠, 또. 이렇게 하고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됐어요. 많이 힘들죠.